서교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오늘의 민심. 요즘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늑대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현재 심각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죠? 주로 어두운 밤이나 으슥한 곳에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캄캄해지면 숲속에서 인가로 기어나와서 무엇을 훔쳐먹거나 어린이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짐승, 그리고 이에서 좀 더 나아가 인간 사회에서 여성을 엉큼한 방법으로 꼬이는 그런 남성을 늑대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이솝 동화에서 읽었던 간단한 늑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관련하여 늑대 이야기를 연결시켜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늑대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려 보면, 어머니가 밭에 일하려 나가면서 집에 있는 어린 자식들에게 혹시 내가 없는 사이 늑대가 오면 결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늑대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런데 손에는 부실부실한 털이 나 있다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그런데 드디어 늑대가 왔습니다. 늑대는 얘들아, 어머니 왔다, 문 열어라 고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자식들은 목소리가 어머니와 다르다며 손에 털이 나 있으니 어머니 손이 아니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늑대는 잠시 사라지더니 손목의 털을 태우고 와서 자기 손목에는 털이 없다며 자기는 늑대가 아니라며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어머니가 밭으로부터 돌아와서 늑대는 도망가고 아이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늑대 이야기로서 이솝의 늑대 이야기가 있죠.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말썽꾸러기 꼬마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계속해서 늑대가 온다고, 늑대가 오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거짓말을 해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뛰쳐나가곤 했는데, 계속 속아서 드디어 진짜 늑대가 와서 소리쳐도 나가지 않아서 그 소년이 불행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같은 요지의 줄거리를 불이 난 경우로 바꿔서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늑대의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늑대는 포악하면서도 매우 엉큼하게 어둠의 기회를 잘 노리는 그러한 상징으로 인간에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모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에게 친근한 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며 관리를 하던 주인이 좋은 먹이로
길을 들이면서 자기의 재산과 집을 잘 지키도록 훈련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에 충성하는 충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개는 점점 자기의 관리인을 주인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인 외에는 경계, 감시, 공격해야 할 이런 대상으로 바꿔갔습니다. 주인은 개를 묶어 우리에 가두고 사냥을 할 때에는 끌고 나가서 사냥몰이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의 재산과 집을 지키면 물론 사냥을 갈 때 데리고 나가 사냥에 이용하는, 그러면서 순한 개로부터 사냥개로 변모해가게 됐습니다. 때로는 홀로 밖으로 나가서 먹이를 잡아먹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개는 주인의 도움이 크게 될수록 좋은 먹이가 주어지고, 따라서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졌고, 주인으로부터는 더 총애를 받았으나 주인으로부터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개는 주인이 더 큰 재산을 모으고 호화롭게 살면서 더 맛있는 고기들을 먹게 해주었고, 그래서 힘이 더 세워졌고, 또 사냥을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사냥 기술까지도 길러지고 아주 무서운 사냥개로 변모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해치고 물고, 주인의 거부감을 갖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더욱 충성심이 강하고 힘이 세고 주인의 복종하는 개로 키워갔습니다. 드디어 개는 덩치가 매우 커지고 주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리바이어던 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 이야기 들어보셨죠? 워낙 힘이 세고 포악해 해를 끼치고 행패를 부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괴물. 개는 그러한 리바이어던 괴물 개로 변모해갔습니다. 그 개의 지역 주민에 대한 행패는 대단했습니다.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은 주위의 큰 원성에 의해 물러나고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인은 무척 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패가 없도록 개를 순화시키려 했습니다.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먹이를 절제시키고 일도 줄이고 힘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먹었던 고기와 맛있는 먹이에 길들여졌던, 그리고 스스로 힘이 세진 자신을 알게 된 그 사냥개는 화가 났습니다. 더욱이 주인은 사냥개를 온순한 개로 바꾸려 하면서도 먹이는 적당히만 주었습니다. 개는 새 주인에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옛 시절과
전 주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주인을 물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먹이는 줄어들고 힘을 약화시키려 하니 거세게 반항한 것입니다. 몰래 밖으로 나가서 먹이를 훔쳐먹고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고 물고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본격적으로 성격을 고치려 하자 개는 주인을 대들고 물려고 하다가 이것이 잘 안되니 드디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개는 야생이 되었고 사냥개에서 늑대 근성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순한 개가 사냥개를 거쳐서 늑대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개가 과정을 거치면서 늑대로 변해간 그러한 사연인데요. 이 사연의 요지는 한국의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에서 독재자를 위한 검찰, 국민을 해치는 검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국민을 아예 통치하려는 그런 검찰, 그런 검찰이 되려 하는 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한 것입니다. 국가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검찰 조직을 이전의 보수 정권들은 모든 권력과 재물을 독차지하고 장기 집권하려 검찰 권력,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였습니다. 대신 맛있는 고기와 먹이들을 주었습니다. 독재 세력들은 국민을 두 패로 나누고 검찰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맛있는 먹이들을 던져주면서 권력 지키기에 이용했습니다. 권력을 영구적으로 누리려는 그 독재 세력은 맛있는 먹이를 잘 챙겨주며 검찰 권력을 키워갔고, 걔는 시키지 않아도 그 편의 권력과 부를 잘 지키고 따르는 그런 개, 스스로 알아서 충성하는 충견, 자기 주인이 아니면 사정없이 물기도 하고 하는 사나운 사냥개로 변해갔습니다. 즉 검찰은 반대 세력, 장기 독재 집권을 싫어하거나 항거하는 민주시민을 무지막지하게 수사하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고 사형까지 시키고 학살까지 했습니다. 오직 정권에 아부 충성하던 또 다른 미친 개가 있었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국정원과 더불어 그 개는 독재와 기득권의 보루이면서 국민의 엄청난 폐해, 골칫거리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오랫동안은 너무도 큰 원성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독재 정권의 가혹한 정치, 무능부패에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민주 시민들이 일어나서 촛불 혁명을 하면서 권력을 독재 세력으로부터 빼앗아 민주 정권에 넘겼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너무도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힘을 줄이고 폐해를 줄이고 조직을 바꾸려, 그리고 구성원들의 직무와 위치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 개혁의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발탁을 해서 그 우두머리 검찰총장직에 일생 특수수사만 해온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세력 국민은 물론 임명자까지도 그 일생에 걸친 음험함과 위장에 철저히 속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자 밥그릇을 줄이고 먹이를 줄인다며 검찰 세력을 조직화, 사유화해서 등에 업고 옛 시절과 옛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개혁에 한거하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주인을 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힘으로 정권을 뒤엎겠다고 마음먹으며 이전의 권력의 지지자들인 그런 보수 세력과 내밀히 내통하고 그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면서 길들여지고 꼬임에 넘어가며 힘을 합쳐갔습니다. 성숙된 국민의 눈초리와 감시에 노골적으로 쿠데타는 하지 못하고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려 하니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고, 탄압을 한다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국민, 특히 현 정권 반대 세력, 독재를 지지했던 그러한 세력,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수사를 하여서 감옥에 보냈던 전 정권 우두머리에 대한 그런 지지 세력, 그러한 세력들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마음을 샀고 드디어 본인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겠다고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그 검찰 권력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임명자와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현 정부를 뛰쳐나와 옛 정권의 편이 되었고, 그 우두머리는 아예 옛 주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서 현 정부에 대한 적장이 되어서 현 정부와 이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 세력을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래 쥐근성이 약간 있었던 그 사장 때는 늑대로 변했고 추가로 멧돼지 근성까지 갖추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구렁이 근성을 가진 그런 괴물이 되었습니다. 보안사를 중심으로 해서 음침한 군 생활을 하면서 청와대를 들락거리던 박정희가 누리던 독재정치의 맛을 뒤에서 보았던 전두환이 박정희가 갑자기 그 슬하 김재규 정보부장에 안가에서 젊은 가수들을 불러다 놓고 파티를 하다가 총살로 죽고 국정이 혼란스럽게 되자
보안사 권력을 등에 업고 살쾡이가 되어 광주 시민들을 수백 명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비록 여러 상황 조건은 다릅니다마는 그때의 전두환이 음습하게 보안사 권력을 위해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그때가 회상이 됩니다. 살인마 전두환은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순하니 지도자는 악해야 한다. 국민이 너무 순진하니 지도자는 악독해야 한다.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뒤 정의의 실현을 정권의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전두환 그는 끝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너무도 비참비굴하게 불쌍하게 창설없는 감옥에 숨어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지요. 그런데 다시 늑대가 나타나 그 늑대가 물어다줄 먹이를 얻어먹으려는 그러한 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라를 휘저으며 어두움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폭력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늑대가 와도 호랑이가 와도 물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늑대의 세상이 되면 다시 캄캄한 어둠입니다. 검찰 권력에 의한 독재는 차라리 무기를 앞에 보이며 하는 군에 의한 독재보다 더 으스스하고 음산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가 왕 권력을 무식하면 변덕으로 휘두르며 광신적인 그런 미치광이 군주정치를 하던 시대, 구소련의 스탈린이 정보기관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을 이념과 법에 의해서 학살하면서 파시즘 정치를 했던 그런 암울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두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법 권력에 의한 통치는 군에 의한 통치보다 더 무섭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결코 윤석열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정권이 넘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중동과 국힘당 그를 지원하는 세력들은 압니다. 윤석열이 자질도 불량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차라리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명박근혜가 감옥에 가고 모든 지도자를 잃고 기반을 잃고 파산 상태까지 갔던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까지 왔으며 본래는 윤석열을 통해 현 정권을 뒤흔들거나 없기만 하면 다른 후보를 적당히 골라서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는데 윤석열이 멈추지 않고 저돌적으로
직진해버리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은 오직 어떻게든 다음 정권을 차지하고 봐야 하고, 앞으로 그를 잘 길들여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 하에 그러한 정권이 되면 한국은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적어도 몇십 년은 뒤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는 동안 나라와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동안 무척 깨어난 한국 국민, 그리고 크게 성장한 나라, 그 나라와 국민, 그들은 그러한 한국의 현재 상황과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은 아직도 독재, 권력욕, 패권의 욕심에 빠져 있는지, 지금은 무기의 군과 정보의 국정원을 이용하여서 권력을 찬탈하지 못하니까 법의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위장, 거짓, 속임을 앞세워서, 그리고 그러한 수법들이 약하게 보이니까 무속들을 대거 동원하면서까지 나라를 도둑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에 미친 자들, 패권욕에 미친 자들, 금욕, 재물몰이에 미친 자들, 사기꾼들, 야바이꾼들이 한탕 해먹겠다고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부정선거, 군 쿠데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아 독재를 했던 그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 오랜 독재 기간에 길러졌던 보수 기득권 세력과 경제 성장에 향수를 느끼던 일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던 그러한 이명박근혜가 비리와 무능으로 감옥에 갔었는데, 다시 한번 그 주축 세력이 국민을 속여서 정권을 잡아보려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이 야바이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대고 재벌들이 돈을 대고 국임당이 숙주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당차게 잘 넘겨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을 1세기 동안의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세계에 우뚝 서는 선진나라, 새로운 제대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아직도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가당치 않게 속여보려고 우롱하는 그들을 가혹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적 대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활짝 깬 성찰을 기대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저의 바람을 외쳐보겠습니다. 덕유산에서 본 오늘의 민심, 원참의 고함,
다시 늑대들이 오슬렁거린다. 국민을 여러 번 속였는데 다시 위장을 하고 나타났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신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가? 검사로서 마음 내키는 대로 범죄를 덮거나 만들어내는 것인가? 당신의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의 200건이 넘는 엄청난 범죄들은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의 역사적 소명인 검찰 개혁을 하려던 조국 장관의 딸 관련 표창장 위조는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으로 그 부인을 4년형을 살게 한 것이 당신의 공정과 상식인가? 너무도 많은 본부장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반대당에 투항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 너무도 특권을 독점해오더니 이들을 나누어 주기라도 하려는가? 많은 국민이 불안해 잠을 못 잔다고 한다. 그들은 양심을 지키며 사는 순진한 민주시민인데 세계적인 법 사냥꾼, 사기, 공갈 협박, 파렴 치범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파시즘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이유야. 어디에서 감히 국가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아직도 구태타를 하려 하고 나라를 훔치려 하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그토록 국민을 속여 먹었으면 됐지. 다시 속이려고? 그만큼 국민이 속아 주었으면 됐지. 이제는 그만둘 줄 알아야지. 무속인들까지 동원하면서 어떻게 다시 속일 것인지, 공갈, 위협, 사기치는 것인가? 스스로를 철저히 속이면서까지. 국민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당장 어설픈 짓거리들 그만두어라. 장난짓거리들 그만두고 너희들이 그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나 확실히 받아라. 감사합니다.